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겠다며 충북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 발의에 참여했던 도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2%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금은 대부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학에서 안전모 나눠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손님은 줄고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충북도의회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과 해당 상임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를 부결해 이른바 셀프 부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원 조례안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충청북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해 소송비 1억 7천만 원까지 물게 된 상황.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을 직접 만나 딱한 사정을 듣고 지원 대책을 약속했고 여기에 의회가 화답해 조례를 만들면서 소송비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금까지 줄 수 있도록 또 다른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지원 조례안에는 전체 도의원 35명 가운데 22명, 과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은 7명 중 황영호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동참해 무난하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작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했는데 찬성 셋, 반대 둘, 기권 둘로 과반인 4명이 안 돼 부결된 것. 3명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찬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묻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 가운데 대표 발의자를 뺀 5명에게 찬반 여부를 확인해 보니 4명은 답을 하지 않았고 단 1명만 자신이 번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도의원은 당시엔 지역구 동료 의원의 부탁 때문에 동의해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명확히 반대 의견을 밝혔던 다른 위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조례로 다시 지원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개인 돈이라고 하면 제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피해 보상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도민의 아픔을 제 질의 끝났고 답변 원하지 않았어요.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도의적 차원의 지원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갑갑함을 호소했습니다. 서로가 치유하고 화합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해서 저는 여기서 큰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지역구 도의원은 다음 회기에 다시 같은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승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여당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당에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승호 도당위원장은 역할을 고민하겠다며 다음 달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친일 독재 미화 의혹을 받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역사교사 모임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교과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면서 교육부가 부실 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류투성이 교과서라면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주는 돌려막기 방식이었는데 보험금을 모두 날린 암 환자도 있었고 사기당한 걸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 투자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수색합니다.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익으로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준다고 홍보한 사무실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이 말을 듣고 51명이 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알고 보니 투자 사기.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주는 돌려막기 방식이었는데 카지노 환전 사업에는 아예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1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가족은 충격을 받아 숨졌고 암투병 중인 70대는 보험금 1,7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자라도 조금 받아서 언니 생활이라도 해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한 달 조금 이제 이렇게 프로테지가 한 달 나오고 딱 문 닫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약속대로 매일 수익금이 들어왔고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로 줘 소문을 듣고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수익금 입금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상당액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일당 중 한 명은 조직폭력배였는데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제 그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주변에서 그냥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 이런 내용만 얘기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사기범 일행 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공유 킥보드가 자전거와 함께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 대학에서는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교시를 앞둔 대학 등교 시간.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헬멧 착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5분여 만에 미착용 학생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범칙금 2만 원이에요. 헬멧 미착용 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귀찮음을 이유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걸려 있으면 쓰는 편이긴 한데 귀찮음이 제일 큰 거 같아요. 헬멧 쓰는 거에 대한 귀찮음. 학교 내에선 언덕이나 방지턱을 넘다 벌어지는 잔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내리막 경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이랑 부딪힐 뻔한 그런 사건이 있다던가. 이 때문에 학내 이용 규제 방안도 나왔지만 교통 편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학생 거주 지역부터 학내까지 이동 거리가 1, 2km에 달해 이미 통학수단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결국 개학 시즌이 되자 헬멧을 나눠주는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학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꼭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화됐지만 공유업체는 제공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그 안전모에 그 물이 들어가서 그 착용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형 이동장치는 안전을 위한 정교한 공존 방안이 계속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 학교 측과 공유업체는 학교 주변에선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만 운행하도록 통신 음영 지역을 설정하고 학내에선 시속 20km 이하로만 최고 속도를 조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이 단식 투쟁 중인 의대 교수들과 함께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대 의대 첨단 강의실을 찾아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는 건 착각이라면서 교수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이복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과 강원대병원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 9일 삭발식을 시작으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단양군립보건의료원이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단양군은 보건의료원에 연휴 기간 응급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당직 약국과 의원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매일 공무원 30명이 출근해 주민 생활과 관광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밤 기온이 떨어져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백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높은 장바구니 물가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유정 기자가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장 안에 안개 형태의 물과 바람이 분사됩니다. 가을철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온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상인들은 흐르는 땀을 부채질로 달래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청주에는 한낮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9월 폭염경보는 기상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45년 장사했는데 처음이요. 지금 처음이라고. 이렇게 더운 거. 말복 지나면 좀 시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름보다 한여름보다 더 더워.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폭염이 길어지면서 상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선을 판매하는 매대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더위에 하루 50kg 이상의 얼음을 수시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얼음 사용량이 4배 남았는데 하루에 얼음값만 5만 원입니다. 더우니까 얼음 더 많이 들어가고 힘도 더 들고 얼음 넣으면 물 나오잖아요. 물 버리는 것도 힘들어 죽고 노동해 완전히. 정육점은 고리에 걸어두던 고기를 모두 냉장고로 옮겼는데 좀처럼 잘 팔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냉장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내장 같은 거는 그래갖고서 하나 못 내놔요. 그래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도 줄어든 데다 높은 장바구니 물가에 추석 대목은 옛말입니다. 팔지 못하고 상해서 버리는 물건이 많아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배추든지 열무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생물이잖아. 그래서 힘들지. 날이 뜨거우면 상하잖아.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가 오는 16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에서 직원이 추락사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인턴 직원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직원은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주 세광고 투수 권민규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2순위로 하나이글스에 지명됐습니다. 권민규는 189cm의 장신 좌완 투수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부드러운 투구 자세와 정교한 제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광고 투수 우승환은 9라운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24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기념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최명현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이사장이 프로야구 시구와 시타를 했습니다. 대전 하나이글스 파크에서 오늘 열린 하나이글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 앞서 김창규 시장은 시구를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박람회 참석을 홍보했습니다. 또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 부스를 설치해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박람회를 홍보하고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괴산군이 인구 4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 2023 인구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 100명 이상, 인구 순유입 4,000명 달성을 목표로 2,604억 원을 투입해 100대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장려와 임신 출산 지원 등에 가장 많은 1,010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지원 등에도 2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1만 9천여 건에 7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여 건,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6기 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위촉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제1기를 시작으로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방안의 이행과 점검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 방안은 청주 청화 통합 당시 시민단체가 건의한 75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 청원 통합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된 것은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조절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